당첨되면 로또라고 해서 일단 넣었는데 내가 만약 당첨되면 돈이 얼마나 필요한 거죠? 유저분들 안녕하세요. 미세스 원입니다. 자, 11월 3일 과천 정보지식타운 세 곳에 동시 청약이 열렸습니다. 자, 당첨만 되면 로또라니까 일단 넣긴 넣었는데 당첨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제 슬슬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천 정보지식타운 당첨이 되면 과연 돈은 얼마나 들고 어떤 계획을 잡고 가야 하는지, 비단 과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죠? 그럼 과천 지식정보타운으로 가볼게요. 과천 르센토 대시양 394가구 모집에 185,288개,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에노 458가구 모집에 194,409개,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 192가구 모집에 102,693개, 총 1,044가구 모집에 478,390개 청약 통장이 몰린 거예요. 자, 이들 단지는 특별 공급에서도 경쟁이 치열했어요. 총 654가구 모집에 91,426개 통장이 접수가 됐어요. 자,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을 합하면 무려 총 569,816개, 약 57만 개 통장이 들어온 거예요. 와, 대단합니다. 물론 단지마다 3개 다 넣으셨겠죠? 3개 단지 모두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청약이 가능했어요. 당첨만 되면 최대 10억까지 시세 차익이 남는다고 해서 묻지마 청약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 청약 경쟁률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1순위 평균 경쟁률은 S1이 534.9대 1, S4 415.7대 1, S5 470.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S1 84 타입에서 41가구 모집에 47,940명이 몰려서 경쟁률이 1169.2대 1을 기록했어요.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 대부분이 추첨으로 넣으셨을 겁니다. 추첨제 물량에 나오는 전용 85제곱미터 이상 대형 평수 경쟁률 볼게요. S4 전용 99 타입에는 188가구 모집에 98,094명이 청약을 해서요, 521.7대 1의 경쟁률이 나왔고요. 98가구를 모집하는 S5 전용 99 타입에서도 72,935개 통장이 나와서 무려 744.2대 1이라는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형 타입은 공급가액 9억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엄청 들어온 거예요. 자, 이들 단지 분양가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가 S1은 2,403만원, S4는 2,376만원, S5는 2,373만원이에요. 따져보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한 8억원 정도 수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8억의 분양가가 싼지 비싼지 이 과천역과 정부과천 청사역 근처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도 체크해봐야죠. 과천역, 정부과천 청사역 인근의 대표적인 아파트죠. 레미안슈루 84 타입이 올 9월에 14억 3,500만원, 또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가 4월 달에 17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되었어요. 그럼 당첨만 되면 정말 10억을 버는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 10억 얘기만 듣고 일단 넣긴 넣었는데, 자, 이러다 혹시라도 당첨되시면 어떡하시려고요? 자, 그래서 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내가 전생의 나라를 구한 덕에 당첨이 되었다고 하고, 당첨이 되면 무엇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자고요. 3개 단지 모두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진행이 됩니다. 계약금 먼저 있어야 되겠죠. 계약금은 20%니까 분양가를 8억이라고 생각하고 20%면 1억 6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중도금. 중도금 대출 거의 다 받죠. 하지만 중도금 대출 60% 다 나오지 않습니다. 중도금 대출은 9억 이하,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경우에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비율 40%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금 60% 중에서 이 40%만 대출을 받고 나머지 20%는 잔압으로 현금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헐, 계약금도 겨우 마련했는데 잔압 20%, 1억 6천만 원 또 마련해야 한다니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자, 1억 6천만 원 없어도 됩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것은 바로 연체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통상적으로 건설사가 2회 정도 중도금 연체로는 계약 해지를 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중도금 이자는 내셔야 되겠죠. 현금 마련할 수 있는 분들은 잔압을 하시고, 현금 마련이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연체로 잔금까지 끌고 가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중도금 대출로 넘어와서, 자, 어쨌든 중도금 대출 40%는 다 받으실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잘 보셔야 될 게, 중도금 대출을 단 1회라도 받게 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실입주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내가 중간에 이 중도금 대출을 다 갚아버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도 안 됩니다. 중도금 대출을 다 갚아도 이 실거주 의무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 중도금 대출을 안 받자니 이걸 다 현금으로 메꿔야 하고, 사실 현금 부자를 제외하고는 중도금 대출을 안 받기는 힘들죠. 대부분 청약 당첨자들 이 중도금 대출을 받는 상황으로 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신규 아파트 입주 때 전세 나오지 않게 되겠죠. 다들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니 입주를 해야 하니까요. 자, 여기에 내년 2월부터 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를 둔다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전세가 실종될 처지에 놓이게 됐어요.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까지 실거주 의무 규정을 두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미 6.17 대책에서 정부는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예외가 없죠. 여기서 말하는 대출에는 중도금 대출과 이주비 대출이 포함이라서 중도금 대출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해요. 자, 그 다음은 잔금. 입주 때 잔금 마련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이게 가장 큰 걱정이죠. 그럼 입주를 하게 되면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요? 자, 계약 시에 계약금 20% 들어갔죠. 중도금 60% 중에서 40%는 중도금 대출로 마련을 했고, 나머지 20%는 잔압, 그리고 잔금 20%가 남았습니다. 자, 내가 들어간 돈은 계약금 20% 1억 6천만 원, 중도금 잔압 20% 1억 6천만 원, 나머지 중도금 40%, 이 대출금 상환해야 하고 잔금 20%까지 총 60%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현금 가지고 있는 분들 많지 않잖아요. 자,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죠. 과천은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비율 40%입니다. 분양가가 8억일 경우 계약금 20% 1억 6천만 원과 발코니 확장 비용 일부가 필요합니다. 자, 중도금 40%는 대출로 3억 2천만 원, 중도금 20%, 잔압은 1억 6천만 원 필요하고요. 자, 아니면 연체로 끌고 가는 방법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잔금 20%, 1억 6천만 원, 여기에 발코니 확장 비용과 중도금 이자 후불제도 필요합니다. 입주 때 들어가야 할 비용을 계산해 볼게요. 자, 중도금 40% 대출금이죠. 3억 2천만 원 상환해야 하고, 잔금 20% 남은 금액 1억 6천만 원을 합하니까 4억 8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잔금쯤에 이 KB 시세가 나오는 게 관건인데, 이 주변 시세를 가늠해서 나온다고 치고, 자, 14억 잔금 대출이 나온다고 하면, 자, 9억까지는 40% 나오죠. 그러니까 3억 6천만 원. 자, 9억 이상은 20%가 나오죠. 자,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20%인 1억이 나옵니다. 따라서 총 대출은 4억 6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아까 중도금 대출 상환하고 잔금 20%까지 해서 4억 8천만 원이 필요했죠. 자, 대출금 4억 6천만 원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겠네요. 자, 여기에 이 발코니 확장비, 이자 후불제도 필요하니까 조금 더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대략 3천만 원 전후 정도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런 계산식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 추첨제에 넣은 중대형 평수들은
자, 9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되죠. 자, 계약금, 중도금 다 현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입주 때 이 KB 시세가 많이 나와야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 건데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잡히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시세가 15억이 넘을 경우에는 잔금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15억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실 테지만, 자, 이곳은 전매 제한 10년이 걸려있기 때문에 KB 시세보단 분양가나 감정평가 금액으로 시세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감정평가를 해도 은행에서 15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은행 측에서는 15억 밑으로 감정평가를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야 좋으니까요. 난 입주를 못할 상황인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 2월부터 이 민간 건설사가 공공택지에 지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피해 갔어요. 실거주 안 하셔도 됩니다. 실거주 요건도 없으니 입주를 못할 상황이 생기면 입주 시 전세를 줘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중도금 대출을 받았으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거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중도금 대출을 받으신 분은 입주를 하시고, 중도금 대출을 안 받으신 분은 전세를 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미세스머니의 팁 하나 더 들어갑니다. 자, 나는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잔금 처리도 그렇고 입주할 상황이 안 된다. 자, 저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이런 분들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실입주를 해야 되죠. 하지만 입주를 안 했을 경우에 어떤 페널티가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자, 중도금 대출 환수와 3년간 금융거래가 정지가 되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합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보면 이 중도금 대출 환수, 자, 내가 전세입자를 드리게 되면 이 전세금으로 중도금 상환을 하면 되는 거고요. 자, 3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못 받는 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3년 동안 주택에 관련된 대출만 안 받으면 되는 거고요. 자, 좋은 집 장만했으니 3년간은 쉬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야죠. 그 정도는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난 10억을 벌려고 청약을 했으니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여기는 매매가 안 되죠. 전매 제한 10년이 걸려 있습니다. 전매 제한 10년과 재당첨 금지 10년이 적용되니까요. 10년 쭉 보유하셨다가 비과세 맞고 파는 걸로. 또 알아두어야 할 게 있을까요? 자금조달 계획서도 준비하셔야죠. 규제지역 모든 거래 시에 자금조달 계획서와 증빙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과천의 로또 취직정보타운 당첨 시를 예를 들어서 청약 당첨 시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같이 알아봤는데요. 청약 당첨 누구나 꿈을 꿉니다. 청약 당첨만큼 계획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묻지마 청약하기 전에 내 주머니 사정도 보고, 그리고 돈이 다 안 들어가도 현명하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셨다가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건설사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와 분양사를 통해서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오늘도 미세스머니 덕분에 청약 당첨 팁 알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